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료 말고 네. 그냥 안부도 여쭤보고 네. 작은 선물도 드리려고 왔습니다. 선생님,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요. 이렇게 선물까지 가져오시면 저희가 더 부담이 되잖아요. 두 분 신장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호두, 피칸, 그리고 무염 호박씨예요. 이 세 가지 견과류는 염증을 낮추고 신장을 신개하며 매일 조금만 드셔도 몸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작은 것만 바꿔도 몸이 달라진다니 신기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챙겨주셔서 정말 고립습니다. 네. 그날은 서울의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응급 침대가 급하게 내과로 밀려 들어왔고 그 위에는 68세의 박준호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랜 전쟁을 치른 사람처럼 몸이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부어 있었으며 호흡은 무겁고 거칠었습니다. 두 손은 바람에도 쓰러질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아주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심장에 좋은 것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 말은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들어온 말이었기에 더 아팠습니다. 35년 동안 노년내과를 지켜보며 저는 박준호 씨와 같은 어르신들을 수백 명 보아왔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먹고 있다,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60, 70대의 몸은 30, 40대와 전혀 다릅니다. 한때 황금식품, 슈퍼푸드라 불리던 것들이 어느 순간 신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짐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그날 박준호 씨의 소변 색깔을 저는 지금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쌀뜨물처럼 뿌옇고 거품이 잔뜩 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변기물이 지저분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아주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단백질이 콩팥의 여과막을 통과해 새어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장이 이미 지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GFR은 58. 최악은 아니지만 신장이 오랜 시간에 걸쳐 급격히 내려왔다는 경고였습니다. 식습관을 조사하던 중 그는 매일 심장에 좋은 견과류를 챙겨 먹는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나 칭찬할 만한 습관이지만 그의 나이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약해지고 소금, 지방, 옥살레이트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건강식으로 알려진 견과류가 오히려 신장을 밤새도록 혹사시키는 부담이 됩니다. 한국에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견과류를 유난히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도, 공원에서도, 제 진료실에서도 항상 아몬드, 호두, 캐슈넛, 땅콩, 마카다미아가 든 비닐봉투를 보게 됩니다. 하루 몇 줌만 먹으면 심장도 강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노화도 늦춰진다고 믿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세뇌된 문장처럼 견과류는 건강식이다라고 굳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노인의 신장은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버텨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장은 사실 60년 넘게 쓴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일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필터는 점점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소금 한 꼬집, 옥살레이트 조금, 포화지방 한 스푼만 더해져도 신장은 피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2배로 일해야 합니다. 식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신장은 절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신장에는 통증 신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상돼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소처럼 먹고 자고 생활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리가 붓고 아침마다 눈이 퉁퉁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밤에 화장실을 3,
4번 가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손상은 오래전부터 쌓여 있던 것입니다. 많은 한국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니 피곤한 거지 뭐. 하지만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신부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지치면 신장만 힘든 게 아닙니다. 심장도 지칩니다. 뇌도 지칩니다. 잠도 무너지고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장은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매일 먹는 견과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노화된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신장에 가장 가벼운 견과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올바른 것을 고르면 신장은 쉬고 잘못 고르면 신장은 쓰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60세 이후 한국인이 꼭 선택해야 할 신장에 가장 좋은 3가지 견과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견과류들은 안전할 뿐 아니라 신장 혈류 개선, 염증 완화, 부종 감소, 수면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왜 신장에 가벼운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언제, 얼마나 먹어야 몸이 회복되는지 모두 설명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만약 박준호 씨의 사례가 당신이나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진다면 제가 딱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나누면 생명을 살린다. 그러니 이 채널을 꼭 팔로우하시고 댓글도 남기고 다음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주세요. 혹시 제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신장질환 초기 신호를 더 자세히 다루길 원하신다면 댓글에 1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당신이 바르게 이해하기만 한다면 절대 그분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실에서 60세 이상 환자들의 검사 결과를 볼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뚜렷하게 느낍니다. 신장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여러 달에 걸쳐, 그리고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식습관 하나하나에 의해 조금씩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점은 정작 본인은 그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곤한 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밤에 자주 소변 보는 건 배가 차서 그런 거지. 아침에 눈이 붓는 건 어제 조금 짜게 먹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이 모든 증상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장이 과부하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어떤 견과류들이 노년의 몸에 부담이 되는지 이해하려면 나이가 들수록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설명을 지금까지 수천 번이나 해왔습니다. 환자들에게도, 의대생들에게도, 그리고 막 병동에 들어온 젊은 의사들에게도요. 그때마다 제가 꼭 반복해서 말하는 과학적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단순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신장 기능이 평균 1%씩 감소한다. 60세 이후부터는 그 수치가 매년 2~3%까지 올라간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 및 아시아 신장학회 2023년 자료 기준. 이 말은 곧 70세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의 55, 60% 정도의 신장 기능만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신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를 정화하고 몸 안에 노폐물 남은 분자, 나트륨 옥살레이트, 중성지방 같은 것들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구체 여과막이 점점 닳아 얇아지면 나트륨, 옥살레이트, 포화지방, 남은 단백질 같은 작은 분자들을 예전처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체질에 맞지 않는 견과류가 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튼튼해서 몇 시간 안에 거의 모든 것을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60, 70대가 되면 소량의 옥살레이트나 소금만으로도 신장이 밤새도록 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 결과 아침에 눈이 붓고 몸이 무겁고 밤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게 됩니다. Korea National Health Nutrition Survey KNHANS 2018-2022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의 38.7%가 GFR 60 미만이었습니다. 이미 2, 3단계 만성 신부전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 중 70%가 매일 견과류를 먹고 있었고 그중 약 60%는 옥살레이트가 많거나 소금에 볶거나 설탕이 가미된 잘못된 종류의 견과류를 선택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익숙한 비유를 자주 사용합니다. 신장은 30, 40년 동안 사용해온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처음 샀을 때는 한 양동이의 더러운 물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주 조금만 찌꺼기가 많아져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2배로 힘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제야 놀란 표정을 지으십니다. 자신의 신장이 그렇게 약해져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3가지 중요한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곧바로 견과류를 처리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첫째, 60세 이후에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12-10% 감소합니다. 이 사실은 JASN 임상 신장학 저널 2020년 연구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입니다. 신장으로 흐르는 혈액량이 줄어들면 나트륨, 지방, 옥살레이트 같은 모든 걸러야 할 물질들이 신장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조용한 염증이 더 잘 생깁니다. 둘째, 사구체 여과막이 점점 새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소변으로 쉽게 빠져나갑니다. 삼성서울병원 2021년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40세에 비해 단백뇨 발생 위험이 4배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만성 질환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변에 거품이 끼는 현상은 절대로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셋째, 70세 이후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기능이 약 30% 감소합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이 많은 견과류, 예를 들어 마카다미아, 캐슈넛, 각종 양념 땅콩 등은 젊은 사람에게는 괜찮을 수 있지만 어르신에게는 오히려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도 마카다미아, 캐슈넛, 맛땅콩 등을 꾸준히 드시다가 피로감, 거품료, 안면 부종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견과류 선택 기준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30대 때 먹던 방식 그대로 먹으면서 70대의 신장이 그 부담을 견뎌주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체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학에는 이런 황금률이 있습니다. 작지만 정확한 변화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바로 견과류를 올바르게 고르는 것입니다. 젊은 의사들에게 교육할 때 저는 신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장을 커피 필터 주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곱게 간 커피 가루를 넣으면 필터가 막힙니다. 물을 너무 빨리 부으면 필터가 터집니다. 견과류도 똑같습니다. 옥살레이트가 많은 견과류, 너무 곱게 간 커피 가루,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견과류, 너무 빠르게 붓는 물.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필터는 점점 상처를 입고 결국은 찢어집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흐릿한 방식으로만 신호를 줍니다. 약간의 부종, 몸이 묵직한 느낌, 소변을 자주 보거나 너무 적게 보는 변화,
소변 거품, 아침에 이유 없는 피로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미 회복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번 죽은 신장 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내셔널 키드니 파운데이션 2022 자료에 따르면 신장 세포는 손실되면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신장을 더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신장의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견과류를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건만 맞다면 저는 견과류를 매일 드시라고 권장합니다. 다만 그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나이든 신장이 편안해하는 견과류를 고를 것. 실제로 신장에 아주 부담이 적으면서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미네랄이 가득하며 혈액 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고 수면의 질까지 개선해주는 견과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단지 3가지 견과류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GFR이 개선되고 거품료가 줄고 아침 얼굴 부기가 완화되는 변화를 보아왔습니다. 보셨죠? 변화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정확하게 바꿔야 할 뿐입니다. 이제 제가 당신께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건강은 어떠신가요? 몸이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나요? 아침에 눈이 약간 부어 있지는 않나요?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지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같은 증상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신장이 지쳐 있다는 신호인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당신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혹은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 매일 견과류를 먹으면서 나는 건강하게 잘 챙기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유 한 번이 그들의 큰 위험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건강은 함께 지켜야 오래 간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올바른 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신장이 나이를 먹어도 편안해하는 3가지 견과류의 이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매일 신장을 지켜주는 조용한 수호자에 가깝습니다. 신장이 쉴 수 있게 도와주고 염증을 줄이고 하루 일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부터 저는 각 견과류가 왜 좋은지, 어떤 원리로 신장을 돕는지, 그리고 얼마나, 언제, 어떻게 먹어야 당신의 신장이 진짜로 쉴 수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들어주세요. 신장에 좋은 3가지 견과류를 이야기할 때 저는 단순한 감이나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선택들은 제가 수년 동안 지켜봐온 수십 건의 노년의학, 신장영양학 연구들, 그리고 제가 직접 돌봐온 환자들의 실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견과류는 바로 호두. 한국인들이 오래전부터 뇌와 혈관에 좋은 자연의 선물이라고 불러온 그 호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호두는 노화된 신장에 부담이 거의 없는 매우 드문 견과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특히 ALA-알파, 리노레닉, ACH가 매우 풍부합니다. 많은 분들은 오메가3을 심장이나 뇌에만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오메가3는 신장의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이 2020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ALA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단백뇨 수치가 22%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사구체 여과막이 덜 손상되고
그 결과 아침마다 소변 거품이 생기는 단백질 누출을 막아줍니다. 저는 71세 윤태수 씨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분은 약한 단백뇨가 있었고 아침마다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모든 견과류는 기름기가 많아서 신장에 해롭다고 믿어 아예 먹지 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뒤 그분은 매일 오후 식사 후 호두이 3쪽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4주 후 검사에서 단백뇨가 조금 줄었고 그분은 아침 기상 시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알고 보니 모든 견과류가 나쁜 건 아니었네요. 저는 농담처럼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신장이 좋아하는 것만 잘 골라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 점을 강조합니다. 호두는 좋지만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년층은 지방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더부룩함이나 소화불량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2, 3쪽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신장의 염증을 낮추는 데 필요한 오메가3을 공급하면서 소화기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신장이 들어오자마자 편안하다고 느끼는 견과류는 바로 호박씨입니다. 한국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않지만 노년층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견과류입니다. 호박씨에는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는 신체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신장 조직의 염증을 낮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조절하는 미네랄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몸이 물을 잡아두기 때문에 눈, 다리 부종, 혈압 상승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거의 항상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호박씨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 잡아줍니다. 또한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 들어있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돕고 그 결과 숙면을 유도합니다. 노인들에게 야간뇨와 불면은 피로를 심화시키는 큰 원인이죠. 코리아 슬립 소사이티가 2021년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이 호박씨에서 얻은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3주 만에 수면의 질이 22%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69세의 한미경 씨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분은 밤에 3, 4번씩 화장실을 갔고 아침마다 눈이 무겁고 약간 부었습니다. 수면제는 부작용이 걱정돼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단 한 가지 습관을 부탁드렸습니다. 오후 4, 5시경 소금 없이 구운 호박씨 한 스푼을 먹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정말 그것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가벼운 미소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밤에 한 번만 깨요. 아침 눈도 훨씬 덜 부어요. 전해질 검사에서도 나트륨과 칼륨 수치가 훨씬 안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박씨는 그분의 수면뿐 아니라 신장의 내부 균형 항상성까지 도와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호박씨는 무염일 때만 좋다. 한국 시중의 많은 호박씨 제품들은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넣어 볶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호박씨의 좋은 효과는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가능하면 무염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집에서 약불로 볶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과류. 한국에서 고급 견과류로 여겨지는 피칸입니다. 피칸은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이 매우 풍부합니다. 노년의 신장은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즉, 활성산소에 의해 세포가 손상되면서 신장 노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피칸은 바로 이 속도를 늦춰줍니다. 2019년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 연구 결과에서는 피칸 속 폴리페놀이 6주 만에 혈관 염증 수치를 30%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신장은 훨씬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피칸에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많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당 변동이 크면 신장이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피칸은 신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신장을 위협하는 요인도 줄여줍니다. 제가 돌보던 75세의 정하민 씨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분은 일어설 때 어지럽고 잠이 잘 오지 않고 발목에 가벼운 부종도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분석해 보니 꿀과 조청이 코팅된 견과류를 자주 드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모두 끊고 매일 저녁 식후 1시간 뒤 피칸사 5알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3달 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몸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아요. 머리도 덜 멍해요. 혈액 검사에서도 CRP 수치염증 지표가 감소했고 중성지방도 조금 내려갔습니다. 피칸이 혈관과 신장 모두를 편하게 해준 것입니다. 물론 피칸도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고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4, 5알이면 충분합니다. 호두, 호박씨, 피칸 이 세 종류는 가볍고 잘 소화되고 염증을 낮추며 신장 여과막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노년층이 옥살레이트, 나트륨 포화 지방이 많은 견과류 대신 이 세 가지를 선택하기만 해도 신장은 매일 감사할 것입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고 야간뇨가 줄고 아침에 얼굴이 붓지 않는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견과류를 먹느냐는 이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언제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하루 얼마나 먹는지가 신장이 정말로 쉴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좋아하는 3가지 견과류를 이미 알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어떻게 먹을 것인지, 얼마나 먹을 것인지, 그리고 언제 먹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신장에는 곧바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5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대부분의 한국 어르신들이 어떤 견과류를 고르느냐에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견과류를 어떻게 먹느냐에서 실수한다는 점이며 때로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신장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은 절대 공복에 견과류를 먹지 말 것입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는 지방과 옥살레이트 같은 성분들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흡수되고 이 상태에서 호두, 피칸, 호박씨를 공복에 먹으면 영양분이 너무 빠르게 혈액 속으로 들어가 짧은 시간 안에 신장이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말하자면 나이 드신 분께 갑자기 계단 달리기를 시키는 것과 같아 신장은 금방 지치고 가벼운 부종이나 거품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식사 후 1, 2시간 뒤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신장에 일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종류의 견과류를 섞어 먹지 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믹스 견과류가 더 건강하다고 믿지만 노년기의 몸은 복잡한 영양을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해 더부룩함, 소화불량, 혈중 지질 이상 등이 생기며 간과 신장에 과부하를 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종류만 먹고 요일마다 바꿔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호두, 내일은 호박씨, 그 다음 날은 피칸처럼 말입니다. 또한 견과류는 끼니 대용이나 배를 채우는 간식이 아니라 자연이 만든 비타민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작은 한 줌, 약 20, 30기, 호두, 2, 3쪽, 피칸사, 5알, 호박씨, 작은 스푼, 1스푼이면 충분하며 이 이상 먹으면 남은 영양분을 처리하느라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또 한 가지는 견과류를 먹은 후 따뜻한 물을 조금 마시는 것입니다. 신장은 정수기와 같아서 물이 부족하면 찌꺼기가 더 잘 끼고 결정이 생기기 쉬우므로 견과류 섭취 후 따뜻한 물 120, 150ml를 마시면 여과 시스템을 부드럽게 헹궈주고 신장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습관을 들인 뒤 몸이 덜 무겁다, 갈증이 줄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먹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노년층에게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오후 3, 5시로 이때는 소화 기능이 안정되고 혈당도 고르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밤 7시 이후 견과류를 먹으면 소화 부담이 커지고 야간뇨가 늘며 수면이 깨지기 쉬워 신장이 더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소금, 설탕, 꿀에 절인 견과류를 피하는 것입니다. 꿀, 피칸, 소금, 호박씨, 맛땅콩 등은 작은 한 봉지 안에 600, 8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을 수 있어 신장은 나트륨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붙잡아 두게 되고 부종, 혈압 상승, 아침 얼굴 붓기 등이 나타납니다.